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과학이다 칼 세이건 코스모스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1.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맨 처음에 창조된 사람들은 흉악한 웃음의 마법사, 밤의 마법사, 야만인, 어둠의 마법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은 지혜를 부여받았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이들이 눈을 떠 세상을 둘러보자 그 즉시 모든 것을 인지하였으며 거대한 천구와 땅의 둥그런 얼굴도 모두 알아보았다. 그러자 창조주께서 입을 여셨다. 저들은 전지하구나. 이제 저들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저들의 눈길이 가까운 곳에만 이르게끔 하고 땅의 얼굴도 조금씩밖에 보지 못하게 하리라. 저들은 우리 손에서 나온 한갓 피조물이 아니던가. 저들마저 신이 된 데서야 어디 말이 되겠는가. 퀴체마야의 성전 포펄부흐, 네가 넓은 땅 위를 구석구석 살펴 알아보지 못한 것이 없거든 어서 말해보아라. 빛의 전당으로 가는 길은 어디냐?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어디냐? 욥기, 나의 위엄을 찾을 곳은 우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사고의 제어 기제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들을 차지했다면 더 가질 것이 없습니다. 우주는 공간을 온통 둘러싸서 나를 원자 알갱이 하나 삼키듯이 먹어버립니다. 나는 생각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 팡세. 알은 한정되어 있지만 무지에는 끝이 없다. 지성에 관한 한 우리는 설명이 불가능한 끝없는 무지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에 불과하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 섬을 조금씩이라도 넓혀 나가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 토마스 헉슬리 1887년.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코스모스를 정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고는 한다. 코스모스를 정관한다는 것이 미지 중 미지의 세계와 마주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울림, 그 느낌, 그 감정이야말로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류는 영원 무한의 시공간에 파묻힌 하나의 점, 지구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주제에 코스모스의 크기와 나이를 헤아리고자 한다는 것은 인류의 이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른다. 모든 인간사는 우주적 입장과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요하기는커녕 지극히 하찮고 자질구레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젊고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으로 충만하며 용기 또한 대단해서 될성 싶은 떡잎임에 틀림이 없는 특별한 생물 종이다. 인류가 최근 수천 년 동안 코스모스에서의 자신의 위상과 코스모스에 관하여 이룩한 발견의 폭과 인식의 깊이는 예상 밖의 놀라움을 인류 자신에게 가져다 주었다. 우주 탐험,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설렌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다. 진화는 인류로 하여금 삼라 만상에 대하여 의문을 품도록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을 잘 짜놓았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사람에게 기쁨이자 생존의 도구이다. 인류라는 존재는 코스모스라는 찬란한 아침 하늘에 떠다니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코스모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이제 떠나려는 탐험에는 회의의 정신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에만 의존한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세계로 빠져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탐험은 상상력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여정의 연속일 것이다. 회의의 정신은 공상과 실제를 분간할 줄 알게 하여 억측의 실현성 여부를 검증해준다. 코스모스는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보물 창고로서 그 우아한 실제 절묘한 상관관계 그리고 기묘한 작동 원리를 그 안에 모두 품고 있다. 코스모스를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구의 표면은 곧 바닷가에 해당한다. 우주라는 바다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 바닷가에 서서 스스로 보고 배워서 알아낸 것이다. 직접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것은 겨우 발가락을 적시는 수준이었다. 아니 기껏해야 발목을 물에 적셨다고나 할까? 그 물은 시원해서 좋다. 그리고 저 바다는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듯하다. 우리가 바로 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알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근원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간절하게 품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이러한 갈망이 미지의 신들의 심기를 불편케 할지언정 그것을 불경스럽다고만 탓하지 말자. 코스모스는 너무 거대하여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길이 단위인 미터나 마일로는 도무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미터나 마일은 지상에서 쓰기 편리하도록 고안된 단위일 뿐이다. 천문학에서는 그 대신 빛의 빠른 속도를 이용하여 거리를 잰다. 빛은 1초에 약 18만 6천 마일 또는 거의 30만 킬로미터, 즉 지구 7바퀴를 돈다. 빛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이면 온다. 그러므로 태양은 지구에서 약 8강분만큼 떨어져 있다. 빛은 1년이면 10조 킬로미터, 약 6조 마일을 간다. 천문학자들은 빛이 1년 동안 지나간 거리를 하나의 단위로 삼아 일광년이라고 부른다. 일광년은 시간을 재는 단위가 아니라 거리를, 그것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재는 단위다. 지구는 우주에서 결코 유일무이한 장소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곳은 더더욱 아니다. 행성이나 별이나 은하를 전형적인 곳이라 할 수 없는 까닭은 코스모스의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기 때문이다. 코스모스에서 일반적인 곳이라 할 만한 곳은 저 광대하고 냉랭하고 어디로 가나 텅 비어 있으며 끝없는 밤으로 채워진 은하 사이의 공간이다. 그 공간은 참으로 괴이하고 외로운 곳이라서 그곳에 있는 행성과 별과 은하들이 가슴 시리도록 귀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코스모스의 어느 한 구석을 무작위로 찍는다고 했을 때 그곳이 운 좋게 행성 바로 위나 근처일 확률은 10의 33승분의 1이다. 우리가 살면서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낮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일에 매혹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에서 본다면 바다 물결 위에 흰 거품처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희미하고 겨날픈 덩굴손 모양의 빛줄기가 암흑을 배경으로 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들이 은하다. 이들 중에는 홀로 떠다니는 고독한 녀석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하단이라는 집단을 이루며 한데 어우러져 거대한 코스모스의 암흑 속을 끝없이 떠다닌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코스모스의 가장 거시적인 모습이며 여기가 바로 성운의 세계다. 지구에서 80억 광년 떨어진 곳, 우리가 우주의 중간쯤으로 알고 있는 머나먼 저곳이 성운들의 세상이란 말이다. 은하는 기체와 티끌과 별로 이루어져 있다. 수십억 개에 이르는 별들이 무더기로 모여 은하를 이룬다. 별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태양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은하 안에는 별들이 있고 세계가 있고
아마도 각종 생명이 번성한 자연계가 있고 지능을 소유한 고등 생물의 집단이 있으며 우주여행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고도의 문명 사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은하를 멀리서 바라보면 은하가 아기자기한 것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인다. 그것은 조개 껍데기나 산호 조각처럼 코스모스라는 바다에서 자연이 영겁의 세월에 걸쳐 조탁하여 만들어낸 예술품이다. 우주에는 은하가 대략 1000억 개 있고 각각의 은하에는 저마다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모든 은하를 다 합치면 별의 수는 10의 22승 개나 된다. 게다가 각 은하에는 적어도 별의 수만큼의 행성들이 있을 것이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 중에서 생명이 사는 행성을 아주 평범한 별인 우리의 태양만이 거느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코스모스의 어느 한 구석에 숨은 듯이 박혀있는 우리에게만 어찌 그런 행운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 우리의 특별한 행운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가 생명으로 그득 넘쳐난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아직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내기 위한 탐험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80억 광년쯤 떨어진 곳에서는 우리 은하수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단이 있는지도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니 태양이나 지구는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생명이 서식한다고 알고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구는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다. 간신히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기에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그 존재를 알아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코스모스 항해는 지구 천문학자들이 국부은하군이라고 부르는 곳에 곧 다다른다. 국부은하군은 지름이 몇백만 광년 정도 되고 10개에서 20개의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유별나지 않은 아주 소박한 은하단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M31이라는 은하가 있는데 지구에서는 안드로메다 자리에서 관측된다. M31은 별과 티끌과 기체가 모여서 거대한 바람개비 모양을 하고 있는 나선으로서 작은 위성 은하를 둘 거느리고 있다. 이 두 개의 외소 타원 은하를 붙들고 있는 힘이 중력인데 나를 의자에 앉아 있도록 붙들어주는 힘도 중력이다.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은 자연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여행은 지구로부터 200만 광년의 거리를 통과했다. M31 너머로 그와 비슷한 모양의 나선 은하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나선팔을 천천히 2억 5천만 년마다 한 번씩 돌리는 바로 우리 은하수 은하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보금자리 지구에서 4만 광년쯤 떨어진 곳에 와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은하수 은하의 중력에 붙잡혀 은하 중심부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지구이므로 은하수 은하의 가장자리 나선팔의 한쪽 끝 은하 변두리에 이름 없는 장소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나선팔 안은 물론이고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를 지나다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모인 지극히 아름다운 집단들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다. 그 집단들 중에는 비눗방울처럼 겨날프게 생겼으면서 태양 1만 개 또는 지구 1조 개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있다. 또 천체들 중에는 크기는 작은 마을만 하지만 그 밀도는 납의 100조 배나 되는 것도 있다. 태양처럼 홀몸인 별도 있지만 동반성과 함께하는 별이 더 많다. 별들은 주로 두 별이 서로 상대방 주위를 도는 하나의 쌍성계를 이룬다. 그리고 겨우 별셋으로 이루어진 항성계에서 시작하여 여남은 별들이 엉성하게 모여있는 성단 수백만 개의 구성원을 뽐내는 거대한 구상성단까지 천차만별의
항성계들이 은하에 있다. 쌍성계들 중에는 두 구성 별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 상대방 별의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근접 쌍성계들도 있다. 대부분의 쌍성계에서는 두 별이 태양과 목성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초신성같이 저 혼자 내는 빛이 은하 전체가 내는 빛과 맞먹을 만큼 밝은 천체가 있는가 하면 블랙홀과 같이 겨우 몇 킬로만 떨어져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별이 있다. 밝기만 보더라도 일정한 빛을 내는 별이 있는가 하면 불규칙하게 가물거리는 별이 있고 틀림없는 주기로 깜빡이는 별도 있다. 우아하고 장중하게 자전하는 별이 있는 반면 팽이같이 지나치게 빨리 돌다가 제 형체마저 찌부러뜨린 별도 있다. 대개의 별들은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내지만 어떤 별은 하도 뜨거워서 X선이나 전파를 내기도 한다. 푸른색의 별은 뜨거운 젊은 별이고 노란색의 별은 평범한 중년기의 별이다. 붉은 별은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 별이며 작고 하얀 별이나 검은 별은 아예 죽음의 문턱에 이른 별이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별들이 우리 은하 안에 4천억 개 정도 있다. 이 별들이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우아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인들이 가까이 알고 지내는 별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태양 하나뿐이다. 항성계들은 이웃 항성계와 수광년의 거리를 사이에 둔 채로 격리돼 있다. 그러므로 그들 하나하나가 우주의 외딴 섬인 셈이다.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섬들 중에는 진화 단계에서 지성을 갖추게 된 생물들이 태어난 곳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 제가 살고 있는 알량한 행성이나 변변치 못한 별 연암원계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 것이다. 인류는 지구에 고립된 채로 성장해 왔으나 이제는 서서히 그것도 제 스스로 코스모스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별 중에는 수백만 개의 크고 작은 암석 조각으로만 둘러싸인 별들도 있을 것이다. 이 돌덩이들은 진화를 못한 초기 단계의 행성계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태양계와 비슷한 행성계를 갖춘 별들도 있을 것이다. 그 행성계의 외곽에는 고리를 걸치고 얼음 위성을 거느린 거대한 기체 행성들이 있고 가운데로 갈수록 더 작고 따뜻하며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가진 세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행성들 중 하나에서 지적 생물이 진화해 행성 표면을 대규모로 개조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들은 코스모스에 사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다. 그들은 지구의 인류와 어떻게 다를까? 겉모습은 어떻고 신체의 생화학적 메커니즘, 신경생리학적 구조, 역사, 정치, 과학, 기술, 예술, 음악, 종교, 철학은 어떠할까? 언젠가 우리는 저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구에서 1광년 떨어진 지구의 뒷마당에 이르렀다. 거대한 눈 덩어리들이 태양을 둥글게 에워싸며 무리를 이루고 있다. 해성들의 고향이다. 얼음과 암석과 유기 분자가 이 해성들의 핵심 구성 성분이다. 지나가던 별들의 중력이 심심치 않게 이들을 슬쩍슬쩍 건드리면 그때마다 얼음 덩어리들 중 하나가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태양의 열이 얼음을 증발시키고 얼음 덩어리에서 아름다운 해성의 꼬리가 길게 뻗어나온다. 자, 이제 태양계의 행성들에게로 다가가 보자. 행성은 해성보다 좀 더 큰 세계이다. 이들은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서 거의 원형의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그리고 주로 태양 광선에서 열을 공급받는다. 명왕선은 메탄 얼음으로 덮여있는 행성으로 카론이라는 대형 위성을 하나 거느리고 있다. 태양 광선을 멀찍이서 받는 명왕성에서는 태양이 칠흑의 어둠 속에서 작게 빛나는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해왕성, 천왕성, 태양계, 보석인 토성 그리고 목성은 거대한 기체 덩어리들이다. 이 목성형 행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얼어붙은 위성들을 주르르 거느리고 있다. 기체 행성들과 거대한 빙산 덩어리들이 공전하는 지역을 지나 태양 쪽으로 향하여 따뜻한 내행성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암석지대를 만나게 된다. 예를 들어 붉은 화성에서는 화산이 솟아오르고 깊은 협곡이 입을 쩍쩍 벌리며 어마어마한 규모의 모래 폭풍이 행성 전체를 휘감는다. 어쩌면 화성에는 아주 단순한 생물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모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태양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다. 태양의 중심에는 수소와 헬륨 기체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용광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용광로가 태양계를 두루 비추는 빛의 원천인 것이다. 드디어 기나긴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작고 부서지기 쉬운 청백색의 세계로 돌아왔다. 우리의 상상력이 아무리 대담하게 비약한다 한들 지구를 코스모스라는 광대한 바다와 대등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구는 광막한 우주의 미아이며 무수히 많은 세계 중에 하나일 뿐이다. 지구가 우리에게만 의미심장한 곳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랴 우리의 보금자리에 우리를 길러준 부모가 지구인 것을. 이곳에서 생명이 발생하여 진화했으며 인류도 이곳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지내고 성년으로 자라나는 중이다. 바로 여기에서 인류는 코스모스 탐험의 열정을 키웠으며 아무런 보장 없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행성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푸른 질소의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서늘한 숲이 펼쳐져 있으며 부드러운 들판이 달리는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는 생명이 약동하는 활력의 세계이다. 지구는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고 귀한 세상이다. 지구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유일한 생명의 보금자리이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헤쳐 우주를 두루 돌아다녔다. 그렇지만 코스모스의 물질이 생명을 얻어 숨을 쉬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곳은 이곳 이외에는 아직 찾을 수가 없었다. 이곳은 확실히 물질이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곳이다. 이와 비슷한 세계가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겠지만 그곳들은 우리가 앞으로 찾아야 할 희망의 대상이다. 위대한 탐험은 바로 여기 지구에서 시작될 것이다. 인류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100만 년 이상의 긴 세월에 걸쳐 거둬들이고 축적해 놓은 지혜로 우주 탐사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지구란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위대한 지성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 그들은 명석하며 호기심으로 가득 찬 용기 있는 인물들이다. 한 발 더 나가서 현대는 학구적 탐험의 정신을 높이 사는 시대이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정신과 함께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일까. 돌이켜보건대 인류는 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잠시 지구라 불리는 세계에 몸을 담고 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원초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감히 그 기나긴 여정에 첫 발을 내딛고자 하는 것이다.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한 것들은 대체 고등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고 만들어졌다. 지구가 조그마한 세계라는 인식 역시 현대인들이 기원전 3세기라고 부르는 시절에 당시의 거대 도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비롯되었다. 그 무렵 알렉산드리아에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다. 그를 시기하고 경쟁의 상대로 여겼던 어떤 사람은 그를 베타라고 불렀다고 한다. 베타는 알다시피 그리스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이다. 에라토스테네스는 무슨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여지없이 세계 둘째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타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라토스테네스가 손을 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는 베타가 아니라 아주 확실한 알파였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천문학자이자 역사학자, 지리학자, 철학자, 시인, 연극평론가였으며 수학자였다. 천문학에서 시작하여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까지 그가 쓴 책의 제목만 보아도
그의 관심이 광범위하고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책임진 도서관장이었다. 어느 날 거기서 그는 파피루스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남쪽 변방인 시엔의 지방 나일강의 첫 급류 가까운 곳에서는 6월 21일 정오에 수직으로 꽂은 막대기가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진 날에는 한낮에 가까이 갈수록 사원의 기둥들이 들이우는 그림자가 점점 짧아졌고 정오가 되면 아예 없어졌으며 그때 깊은 우물 속 수면 위로 태양이 비춰 보인다고 쓰여 있었다. 태양이 머리 바로 위에 있다는 뜻이었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모스 하는 감탄사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몇 년 전에 책을 선물 받고는 그대로 책장에 꽂혀 몇 년을 잠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이 모셔진 책 코스모스다. 표지는 물론이며 크기며 두께까지 쉽게 꺼내기조차 힘들어 한 손으로 들고 있는 습관의 본인조차 두 손으로 들기는커녕 책상에 놓고 사전처럼 읽어야 하는 바로 그 책. 그런 핑계로 여태 읽지 않은 책. TV 프로그램 알쓸 신잡에서 유시민이 무인도에 간다면 꼭 하나 가져가고 싶은 책으로 꼽았던 그 책. 판매 순위 40위 정도에 있던 책이라 반가워 열어보았다. 간혹 그림도 있었지만 글자가 사전만큼이나 많은 책. 그럼에도 한 번은 읽어보고 싶었던 책. 겨우 몇 장 읽었는데 우주를 여행하는 느낌이었고 가슴과 머리에 우주에 대한 환상이 마구 생겨난다. 아이에게는 꼭 읽혀야겠다는 생각과 계획하고 있던 집 천장에 은하계를 모형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걸 오늘 실행에 옮기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보았다. 고전과 명작이란 수식어는 결코 그냥 붙지 않지만 그만큼의 지루함도 함께하는 게 멋이 아닐까 싶다. 푸른 들판에 푹신하게 누워 컴컴한 밤하늘의 별을 올려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시원한 가을밤 코스모스로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